말씀드리건데 20만원 이상 주고 구입할 위스키는 절대 아니다. 이 스뱅 10년은 엔트리급 위스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비워커의 지극히 주관적인 위스키 심층 분석 시간, 오늘은 스프링뱅크 10년 위스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뱅크 10년은 현재 전 세계적인 인기 열풍에 있죠. 구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위스키입니다. 맥켈란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구하기 힘든 위스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현지에서도 가격이 급상승 중입니다. 몇 년 전에 아직 우리나라에서 위스키가 지금과 같이 인기가 없던 시절에도 스프링뱅크, 저희 줄여서 이제 스뱅 하죠. 스뱅 10년은 구하기 힘든 레어템이었습니다. 워낙에 그 스프링뱅크 증류소가 소규모인데다가 소량만 생산하기 때문에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적어서 이제 항상 구하기가 힘든 레어템이 되었죠. 1년에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잠시 그 기간 동안만 구할 수 있는 거의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맛도 제법 있어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아주 많이 찾는 그런 위스키가 되었는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스뱅 10년이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은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 저랑 같이 심층 분석을 한번 해보고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게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지, 그 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스펙은요 700ml죠. 700ml 700ml에 알코올 도수는 46도입니다. 46도. 46도가 되게 중요한 게, 어느 특정 증류소에서 생산되는 이제 싱글 몰트 위스키 중에 가장 낮은 숙성 연수인 위스키를 보통 엔트리급 위스키라고 하는데, 이 스뱅 10년은 엔트리급 위스키입니다. 이 스프링뱅크 증류소에서 나오는 가장 최저 숙성 연수를 이제 이야기하죠. 10년. 근데 이 10년 엔트리급 위스키임에도 불구하고 이 46%라는 알코올 도수를 갖고 있어서 이 풍미와 바디감이 아주 충분하게 맛있습니다. 더 비싸고 더 숙성이 많이 된 위스키들만큼 맛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대중적인 위스키 하면은 보통 글렌피딕하고 맥켈란 이런 거 이야기 하는데, 글렌피딕과 맥켈란의 엔트리급 위스키가 12년 숙성입니다. 이 12년 숙성 제품들이 전부 40%의 알코올 도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6%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글렌피딕과 맥켈란 사실 12년 마셔보면 좀 밍밍하고 그렇게 풍미가 강하지 않은데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이런 46% 정도 되는 엔트리급 위스키는 그런 40도 위스키에 비해서 확실히 풍미가 좀 더 진하고 안에 이렇게 밀도감이 촘촘하게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일단 스프링뱅크 증류소가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잠시 보고 갈까요? 구글 맵에서. 자, 이렇게 영국이 있고요. 자, 좀 멀리서 보시면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렇게 있죠. 이 스코틀랜드에서 보면 이제 남쪽에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느 지역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프링뱅크. 자, 여기 아일라섬이 보이죠? 아일라섬, 보모 보이고요. 포텔렌, 이쪽에 라가블린도 있고요. 여기에서 바다를 건너서 오면 여기 스프링뱅크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캠벨타운 에어포트 적혀있죠. 이게 캠벨타운 지역입니다. 캠벨타운 공항에서 매우 가깝죠. 여기서 비행기 내려가지고 이렇게 도로 타고 오면 스프링뱅크 증류소가 있고 캠벨타운이죠. 요 근처에 호텔도 있고 공원도 있고
한번 놀러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이 캠벨타운 지역에 위스키 증류소가 아주 많았는데 20세기 들어서 대부분의 증류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글렌스코샤, 글렌가일, 스프링뱅크 이렇게 3개의 증류소만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기본 스펙. 그래서 뭐 캠벨타운 위스키다. 현재 이게 일반 주류 소매점에서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이 남대문에서 한 20만원이 넘고 한 25만원, 30만원 가까이 된다고 들었는데 현재 남대문에서 20에서 30만원 수준에서 가격 형성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시기 전 첫인상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일단 여기 박스 뭐 라벨 이런 거 보시면은 되게 단촐합니다. 예, 박스는 진짜 다른 위스키에 비해서 신경을 안 쓴 느낌입니다. 막 코팅한 마분지 박스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냥 코팅한 마분지 박스예요. 이렇게 마분지 박스고 컬러는 보면 이제 심플한 블랙 앤 오렌지 컬러 대조에 흰색 글씨로 과하지 않은 차분함이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이제 겉보기로 볼 때는 자, 단촐하고 심플 차분함. 그래서 이제 맛도 막 발랄하기보다는 차분한 풍미일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죠. 그래서 한번 실제로 그런지 보겠습니다. 잔에 따른 후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 잔에 한번 따라 봤습니다. 색깔이 엄청 진하지는 않고 내추럴한 엠버 색깔 뭐 이렇게 느낄 수 있겠는데요. 보통 이제 위스키 처음 마시는 분들이 색이 되게 진한 위스키를 좋아합니다. 색이 진하면 와, 색 진하다 막 그러고 색이 이제 연하면은 이게 색이 연한데 뭐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색이 진할수록 쉐리 같은 이제 와인 캐스크 비중이 크고 연할수록 버번 캐스크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진하면 무조건 더 좋고 뭐 연하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이제 같은 연수일 때 그걸 기준으로 할 때는 어떤 캐스크에서 숙성했나 이런 영향이 색깔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숙성 연수가 길수록 캐스크의 영향이 커져서 색이 진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스뱅 10년은 버번 캐스크 60%에 쉐리 캐스크 40%를 사용했다고 하니 좀 쉐리 캐스크보다는 버번 캐스크의 비중이 더 크니까 색이 그리고 이제 숙성 연수도 1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색이 상대적으로 연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쉐리 캐스크 숙성 위스키가 일반적으로 이제 달달하고 진한 맛에 이제 인기가 되게 많은데 사실 이제 위스키 원액 본연의 풍미가 잘 드러나는 것은 버번 캐스크 숙성이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연한 모습, 연한 색깔, 내추럴 엠버 색깔이 되고 이게 버번 캐스크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스뱅 10년은 달달하고 진하기보다는 위스키 원액 본연의 풍미가 더 잘 드러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향기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향이 일단 저 레몬 오렌지 같은 어떤 과일 향기 나고요. 스모키한 피트 향이 강하지 않습니다. 뭔가 강하지 않다. 배경이라고 하긴 그렇고 강하지 않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효모 아시죠? 빵 구울 때 쓰는 효모의 그 좀 쿰쿰한 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임 같은 허브 향 이렇게 있고요. 향이 되게 집중도가 있습니다. 집중도 높은 향기. 입술 감촉이 위스키마다 조금씩 다르죠. 한번 보겠습니다. 입술을 코팅하는 기름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그런 기름 같은 그런 느낌, 유분이라고 하죠. 있습니다. 자, 풍미가 제일 중요하죠. 풍미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위스키는 일단 훌륭하네요. 일단 레몬 케이크, 효모, 소금물, 시트러스, 각종 허브 등의 풍미를 지금 입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풍미가 조화롭게 펼쳐지는 느낌. 아주 조화로운데 이게 하나하나가 분명하게 이렇게 탁탁탁탁 순서대로 느껴지기보다는 되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복합미가 훌륭합니다. 이 스프링뱅크 10년 후기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짭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선비워커는 이걸 이제 감칠맛이 난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칠맛. 이 감칠맛이 낮게 깔리는 느낌이 아니라 아주 역동적이고 활발한 느낌이어서 마시는 내내 아주 즐거운 기분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첫인상이 차분했던 첫인상과는 다른 아주 숨겨진 발랄함이 있습니다. 이런 그 활기찬 감칠맛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위스키, 어떤 위스키들은 마셔보면 되게 좀 지겨운 느낌 있죠? 조금만 마시고 나면 좀 텁텁하고 지겹고 다른 거 마시고 싶고. 그런데 이제 스프링뱅크는 계속 마시고 싶게 하는 매력이 있다. 왜 그럴까요? 이게 활발한 이 감칠맛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 위스키가 가진 산미에서 나오는 겁니다. 산미. 위스키에 산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와인 많이 마셔보신 분들은 이제 acidity 해서 산미가 있다 하면 어떤 뜻인지 잘 아시죠? 근데 위스키에도 사실 산미가 있습니다. 위스키 많이 드셔본 분들도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위스키에도 산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이 질리지 않으려면 산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스타나 여러 가지 음식들 셰프들이 하는 거 보고 집에서 따라 했는데 맛이 되게 별론데 밍밍한데 아니면은 좀
지겨운 맛인데 플랫한데 이런 느낌이 들면은 레몬즙이나 식초를 살짝 넣어보시면은 훨씬 맛이 살아나는 걸 느낄 수가 있듯이, 이런 이제 술도 산미가 탄탄하면 쉽게 질리지 않고 감칠맛이 납니다. 그래서 산미가 탄탄하다. 아주 좋은 이제 술이죠. 목넘김 한번 보겠습니다. 목넘김과 여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목넘김이 살짝 자극적입니다. 살짝 자극적이고 목을 좀 자극시키는 뭐랄까요? 화한 느낌이라 할까요? 목에 화한 느낌. 불 같다 이거죠. 확실히 초보자들이 마시기에는, 위린이가 마시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있다. 목넘김 있고요. 여운은 막 풍미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여운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긴 편이겠죠. 한 30초 정도 유지가 되는 여운이 있고요. 근데 사실 뭐 와인이야 여운이 오래 가는 게 막 1분 이렇게 넘어가면 거의 뭐 몇십만 원씩 하는 와인들 그렇게 되긴 한데, 와인은 일단 알코올 도수가 낮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위스키는 알코올 도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사실 여운 30초 안 가는 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여운이 그렇게 피니쉬가 복합적이지는 않습니다. 한타. 일단 과일 향기보다는 스모키하고 이제 소금물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브라인이라고 하죠, 영어로. 이제 소금물 그런 느낌. 그 다음에 허브향 이런 피니쉬들이 있습니다. 일단 물 한 방울 넣고 계속 보도록 하죠. 자, 이 정도 2방울 정도 넣어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향이 그렇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향이 달라지진 별로 크게 향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게 마셔보니까, 물 조금 넣고 마셔보니까 좀 더 가벼워진 느낌이 일단 들고요. 좀 라이트해졌다 하죠. 라이트. 가벼워졌다 하면 좀 이상하고, 가벼워진 하고 라이트라고 해놓으면 되겠죠. 라이터. 자, 좀 더 가벼워진 느낌보다 시트러스 풍미가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라이트하고 가벼워지고 좀 더 액티브해지고 이런 게 있고요. 이제 감칠맛이 좀 더 증가한 느낌입니다. 확실히 조금 더 중후한 맛을 느끼기에는 물 안 넣고 마시는 게 좋겠고, 물 넣고 마시니까 감칠맛이 좀 더 증가해서 좀 더 어필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대중적 어필 능력 상승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제 목이 좀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자, 기본적인 느낌, 감상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스뱅 10년은 자, 딱 어떤 맛이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일단 밸런스가 좋은 위스키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하고 풍부한 향이 있습니다. 향이 되게 진하고 풍부하고 향을 맡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몰트 본연의 맛, 여기서는 이제 효모나 소금물의 감칠맛이라고 하죠. 몰트 본연의 맛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쉐리 캐스크에서 숙성을 40% 한 결과 나타나는 이런 복합적인 과일 풍미, 그리고 스모키한 피트 향이 잘 어우러져서 균형감과 조화로움이 좋다. 자, 이렇게 느껴집니다. 스뱅 10년은 일단 밸런스, 조화로움, 균형감 이런 것들이 아주 특징적인 것이죠. 밸런스, 균형감, 조화로움 이런 게 이 스뱅 10년을 나타내는 그런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추천 레시피를 보면 스뱅 10년은 제가 지금까지 좀 많이 마셔봤는데 온더락이나 하이볼로 마시면은 특유의 복합미가 충분히 가려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스뱅 10년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개성을 충분히 못 느끼기 때문에 반쪽짜리 위스키를 마시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맛있게, 자, 그래서 이거는 비추. 가장 맛있게 드시고 싶으시면 지금 제가 마시는 것과 같이 글렌캐런 등 테이스팅용 잔에 따라서 상온에서 니트로 드시는 것을 추천. 그렇죠. 그 다음에 칵테일에서는 러스티 네일 아시죠? 러스티 네일의 기주로 사용하면은 가장 맛있는 러스트 네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TOP 언제 어디서 누구랑 마시면 좋을까? 이거는 솔직히 왁자지껄 떠들 때를 피하고 모임은 지양하고 차분하게 혼자 또는 소중한 사람들과 바에서 아주 좋고요. 바에서 또는 집에서 등 조용한 공간에서 이렇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뱅 10년은 요즘에는 바에 가야 거의 드실 수 있겠죠. 바도 좀 조용한 바 있죠. 그리고 바텐더가 너무 말이 많지 않은 그런 곳에서 어디 가면 특히 가면 좀 바텐더가 이렇게 혼자 와서 외로울까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뭐 좋은 위스키 집중할 때는 이거 제가 조금만 집중해서 마셔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 양해만 구하면 그게 신뢰가 되지 않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 일환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스뱅 10년 같은 위스키를 마실 때는 집중해서 마셔야 제대로 그 진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스키도 다 그렇지만 어떤 위스키들은 보면 맛이 워낙 직관적이고 복합미가 좀 부족한 위스키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셔도 괜찮은데 스뱅 10년은 비싸지는 요새 바에서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바에서 이제 스뱅 10년을 마셨을 때는 한 잔에 뭐 17,000원? 뭐 이 정도 했었는데 그때 그 가격이 저렴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거를 집중해서 마시지 않으면 조금 많은 걸 놓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드실 수 있도록 자 이거는 집중해서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자 중요하다. 어울리는 음식은 사실 스뱅 10년은 음식이나 안주 없이 마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꼭 뭔가 있어야 되겠다. 안주가 없으면 난 술을 안 마시는 안주파다 하시는 분들은 그 크래커 같은 거 있죠. 뭐 참 크래커라든지 맛이 진하지 않은 크래커 정도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바에 가보면 초콜릿도 많이 주는데 초콜릿은 비추입니다. 같이 드시면은 아마 스프링뱅크의 복합미, 섬세함이 많이 가려질 겁니다. 견과류 정도는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자, 어디서 살까? 자, 지금부터 되게 중요한데요. 대부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이 스프링뱅크 10년을 어디서 사야 되나?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건데 20만원 이상 주고 구입할 위스키는 절대 아니다. 아님.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뭐 이거 뭐 산다고 난리도 아닌데요. 자, 보자. 이게 아무리 맛있어도 맛있습니다. 훌륭하고 충분히 훌륭하고 맛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스뱅 10년은 엔트리급 위스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엔트리급 위스키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한다. 이게 저의 어떤 평가입니다. 그래서 사실 20만원 넘는 위스키 중에는 더 맛있는 위스키가 정말 수두룩합니다. 솔직히 이제 저는 15만원 넘어도 안 삽니다. 저는 10만원 초반대 이렇게 샀었는데 그때도 이게 좀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대문은 잘 팔린다 싶으면 가격을 마구 높여 부르기 때문에 정말 비추입니다. 남대문은 비추천. 굳이 구입한다면 단골 주류샵을 하나 만드세요. 하나 만들어서 주인께 평소에 잘 부탁해 놓는 방법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마오몰 같은 해외 직구 있죠. 마오몰 해외 직구로 보니까 뭐 한 10만원 후반대 중후반대에 살 수 있던데 10만원 중후반대 이 정도면 그래도 지금의 품귀 현상을 생각하면은 뭐 괜찮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뭐 저는 스프링뱅크가 여러 병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한다 하실 수도 있고 스뱅 10년을 아직 안 드셔본 분들은 와, 나 진짜 이것만 구할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고 마음을 들어가도 뭐 1분 만에 품절되고 뭐 이러는데요. 사실 그렇게까지 뭐 꼭 반드시 이거는 웃돈 주고라도 사야 된다 이런 위스키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위스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정 가격은 일단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죠. 일단은 여기서 살 수 있겠다. 절대적 품질
이 위스키를 가격을 다 떠나서 절대적으로 평가할 때 저는 한 8.8점 정도 되겠다. 8.8점. 이 100점 만점에 88점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자, 상대적 품질은 가격을 생각해야겠죠. 10만원대 초반이면 아마 9.0은 될 것 같습니다. 10만원대 초반에 이 정도 퍼포먼스를 내는 위스키는 잘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절대적으로 8.8점이지만 가격이 워낙 괜찮으니까 9.0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15만원 넘으면 저는 8.0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가격이겠죠? 한 8점짜리 위스키를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만원 넘으면 전 7점으로 생각합니다. 20만원 넘으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7점짜리 위스키를 왜 먹습니까? 세상에 8점 넘는 게 수두룩수두룩하고 9점 넘는 것도 20만원 이상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어떤 사람이 좋아할까? 싱글몰트 위스키 입문자, 그 다음에 유명한 위스키 마시기 좋아하는 사람, 뭐 인싸 정도 되겠죠. 뭐 인스타에 올리기 좋아하는 사람들, 나 스뱅 10년 마셨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복합미와 오늘 좀 오타가 많습니다. 복합미와 균형감을 좋아하는 사람. 자, 이 위스키를 마실 때 다들 선호도가 있는데 스뱅 10년은 보통 이제 다 좋다 하니까 좋아한다 말은 하지만 이게 입에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처음 마실 때 이게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처음일 때는 되게 알코올 도수 높고 자극적이고 뭔가 개성이 엄청 강한 그런 위스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막 개성이 엄청 강하거나 진하거나 강하거나 뭔가 이렇게 확 들어오는 이런 위스키가 아니라 복합미와 균형감, 이런 밸런스,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진 그런 위스키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스키를 좀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그런 위스키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싫어할까? 아주 진하고 달콤한 위스키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특히 뭐 요즘 되게 유행하는 쉐리 위스키들 있죠. 글렌드로낙, 뭐 맥켈란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맥켈란, 글렌드로낙, 뭐 글렌알라키,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스뱅 10년이 그렇게 대단치 않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편하게 드링킹 하는 목적으로 마시는 사람, 그냥 쭉쭉 넘어가는 거, 술이 쭉쭉 넘어간다 이런 걸 즐기는 분들 있죠. 취하려고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거 마시면서 맛있다고 느끼기도 힘들고 편하다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스프링뱅크는 편하게 마시는 위스키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총평을 한번 보죠. 지금까지 오늘 했던 걸 보면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북미, 밸런스, 균형감, 조화로움이 이제는 사실 없습니다. 자, 여기다 하나 적어놓죠. 편하게 마시는 위스키는 아니다. 스뱅 10년은 편하게 마시는 위스키는 아니다. 자, 제금의에서 없습니다. 왜냐? 저는 왜 이걸 많이 사놓느냐? 칵테일 만들려고 꾸준히 구입하기는 합니다만 니트로 마시려는 목적으로 구입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충분히 맛있는 위스키라는 점은 제가 인정하는데요. 그러나 가격이 문제입니다. 큰 문제죠. 이 위스키는 한정된 공급을 감안했을 때 10만원 초반이 적정선입니다.
10만원 초반이 적정선이자 상한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10만원 초반일 때에도 같은 가격에 맛있는 위스키가 많아서 스뱅 10년은 아주 가끔 사기만 했는데, 현재와 같은 가격대에서 유명세만으로 구입하기에는 돈이 너무 아깝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명세만으로 구입하기에는 대체재가 너무 많다? 대체재가 많죠? 가격에 비하면. 그냥 돈이 아깝다. 네. 그렇지만 충분히 맛있는 위스키입니다. 너무 비싸서 그렇지. 제가 보니까 뭐 맥켈란 12년도 거의 20만원 넘어가고 뭐 스뱅 10년도 20만원 넘어가고 하는데, 저는 너무 허황된 뭐랄까 마케팅과 사람들의 어떤 유명세와 그런 걸로 허황된 꿈을 쫓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스뱅 10년은 충분히 훌륭한 위스키 맞습니다. 맛있고 누구나 한 번쯤 먹어볼 만하고, 그러면 이 스뱅 10년을 파는 바에 가서 한두 잔 드셔보시는 걸로 끝내셔도 사실 다른 맛있는 위스키들이 많기 때문에 위스키의 세계를 여행하는 그런 기쁨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스뱅 10년을 갖고 싶은 마음에는 다들 너무 맛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너무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구하기 힘드니까, 구하기 어려우니까 더 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사실 이제 한정된 어떤 자원 그런 돈으로 위스키를 산다고 생각할 때 추천하지 않는 위스키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오늘은 스프링뱅크 10년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구매하고 드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번에도 또 맛있는 위스키,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위스키의 심층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